반갑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뵙네요. 이제 2021년이 됐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1학년 올라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제 막 3학년이 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2021년에 과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는 3월 정도 되었죠? 학생들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5분 입시 채널 다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일단은 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2022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좀 변해요. 그쵸? 예전에 자기소개서가 원래 4,500자, 그쵸? 4,500자 또는 5,000자 정도 됐었죠. 그래서 보통 자기소개서 1번에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학습 경험,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활동 3개 이내, 그 다음에 3번에서 봉사활동, 그 다음에 4번에서 지원동기 등을 묻곤 했었는데 이번에 자기소개서가 분량이 좀 변하죠. 이제 1번하고 2번을 합쳐가지고 1,500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변했죠. 어떻게 변했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좀 변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이제 지원 동기 등 이제 학교별 개별 문항을 묻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원래 한 4,500자 정도에서 지금 한 3,100자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기소개서가 좀 더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안 받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고려대가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일단 국립대 다 사라졌고, 교대도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1학년 올라온 학생들은 2024학년도가 될 텐데 그때도 자기소개서가 싹 다 사라져요. 그럼 저는 이제 학생들이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종합전형의 원래 취지 자체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을 일시적인 수능이 아니라 꾸준히 자신의 어떤 진로나 꿈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학생들을 뽑는 것이 종합전형의 취지죠. 그래서 이제 뭐 수능 최저 등급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교육정책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종합전형 비중이 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물론 이제 줄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줄지는 않았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이제 수시가 70% 좀 넘고 상위권 대학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정시가 한 30% 좀 안 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종합전형이나 이런 게 좀 줄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한 6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한 40% 정도.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아직 수시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시가 늘긴 했지만 일단은 교과 전형이 대부분 주요 대학에 신설이 되었고 뭐 이런 상황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원을 단순 비교하면 수능으로 뽑는 인원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을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자,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종합 전형이 일부 줄었어. 근데 없진 않아. 그치? 자, 수능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어. 하지만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요즘 수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혼자 공부한다고 학교 수업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면은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무조건 생기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없어. 자, 생각을 해봐. 야,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뭐예요? 서류. 서류는 뭐예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종합전형에서는 마지막에 면접으로 학생을 뽑게 되지.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소개서라는 게 학생을 이해하는 보조자료로서 잘 활용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만 사실 잘 써도 나머지 종합전형과 관련된 기본적인 스펙, 뭐 내신이라든가 활동들은 비슷한 경우가 많으니까 자기소개서가 어떠한 역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더라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입학사정관들은 생활기록부만 보고 학생을 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문이과가 통합돼서 2학년때까지는 공통과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이과 구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입학사정관이 딱 받았어.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 기계공학과다게 딱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생활기록부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기소개서의 비중은 줄었지만 뭐라고? 생활기록부가 곧 자기소개서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신학기가 딱 시작되어서 이제 동아리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꿈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자,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는 사실 입시에선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그 학생의 미래에선 중요할 수 있겠지. 그런데 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 무슨 과 갈 거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은 무슨 과 갈 거냐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라든가 좀 막연한 직업군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시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시험을 봐야 되는 거라면 전 분명히 해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해법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면, 자, 그 학생이 지원하는 어떤 학과의 교수님들이 대부분 학생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가 1학년 때부터 그 특정 학과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기본이라는 거지. 그래야지 자, 1학년 때부터 계속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기계공학과 갈 거예요. 기계공학과 갈 거예요. 기계공학과 갈 거예요. 라고 하는 학생과 1학년 때는 좀 더 모호했던 학생이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당연히 생활기록부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자, 생기부 관리 중요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그 다음에 자, 내신 관리? 아니, 당연히 해야지. 너네 공부 안 하니? 다 해야지. 그치? 자, 내신 성적을 좀 더 올려보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컨설팅이야.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전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생활기록부의 시작은 동아리고 그 동아리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진로와 전공은 어느 정도 결정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학년 때 수학 동아리를 하던 친구가 2학년 때 생명공학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바꿨을까? 당연히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선택하는 동아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미들을 부여해 주기 시작할 거고 그 의미들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첫 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진로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진로활동에 여러분 계열을 적게 되는데 사실 계열은 반영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줄이 어디서 나오겠어? 처음에 이제 기본 정보 있겠죠. 생활기록부에. 그다음에 출결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 파트로 들어갔을 때 자율활동에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자율활동에도 뭔가 여러분들 진로가 뚜렷해서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진로나 전공을 가장 나 이과 가고 싶어요 라고 어필할 수 있는 데가 첫 번째가 전 동아리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뚜렷하게 드러내야 돼.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자, 자기소개서는 3학년 때 7월 정도부터 해서 9월 사이에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 애들이 집중적으로 작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즉, 지금 1학년 3월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채널을 보는 학생들이 혹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전공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려면은 학과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드는 예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메일 주소나 어떠한 뭐 사이트에 자, 회원가입을 해야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이디를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가입이 안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어차피 나중에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어도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를 꾸역꾸역 해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저는 어차피 3학년 때 그럴 거면 지금 미리 고생해서 일단 나에게 그나마 적합해 보이는 거를 내가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련 없어요. 입시라는 것은 철저하게 기록물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선택해서 기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과를 가고 싶은데 문과가 더 좋아. 그럼 이과를 선택을 하세요. 그럼 되는 거야. 나는 문과 과목이 재밌는 게 있는데 되게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
입시는 그거랑 상관없어요. 대학교 입시는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학 이후의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시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전까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대학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아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선택한 동아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담임 선생님과 얘기했던 그 진로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기초조사를 위해서 제공되는 어떤 자료에 기록했을 때 여러분들의 꿈 이것이 곧 자기소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변하고 있는 어떤 입시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대응 방법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제가 자세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